2026년 3월 19일 금융투자자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죠. 오늘 장 엄청났죠. 네, 코스피가 하루에 5% 넘게 급등했어요. 5,925에 마감했는데 6,000선이 눈앞이에요. 상승 주도한 게 기관이었죠. 맞아요. 기관이 3조 1,085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예요. 금융투자 부문만 따져도 3조 880억 원인데 이것도 사상 최대예요. 외국인도 들어왔나요?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8,858억 원을 사들였어요. 반면 개인은 3조 8,679억 원 순매도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반도체 두 종목이 특히 많이 올랐겠네요. 삼성전자가 7.53% 올라서 20만 8,5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8.87% 올라서 105만 6천 원이에요. 20만 전자, 100만 닉스 자리를 다시 되찾은 거죠. 삼성전자 주총도 있었잖아요. 네, 주총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 특별 배당 포함해 총 3조 7,500억 원 결산 배당을 확정했고요. 16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도 확정했어요. 거기에 HBM 4세대, HBM 42세대 실물도 공개하면서 HBM 사업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죠.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5.22%, SK하이닉스가 15.38%예요. 합치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61%거든요.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거예요. 거의 절반을 두 종목이 차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 발맞춰서 눈여겨볼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다음 달에 국내 최초로 반도체 커버드콜 ETF를 출시해요. 서울경제 단독 보도예요. 커버드 콜 ETF요? 어떤 구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상위 종목에 투자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하고 이걸 매달 분배하는 구조예요. 이름이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ETF예요. 왜 지금 이런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니까요.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가 급등하지 않아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어서 불안한 장세에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커버드콜 ETF 시장이 2024년 말 6조 7,200억 원에서 지금은 18조 5,770억 원까지 커졌어요.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불어난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도 한국 증시에 대해 중장기 전망을 내놨어요. 어떤 전망이에요? 기업 개혁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진다면 코스피가 2년 내에 7,500에서 8,500까지 갈 수 있다고 봤어요. 전제는 지정학 리스크가 추가 악화하지 않고 기업 개혁 속도가 유지되거나 빨라지는 경우예요. 지금 밸류시션은 어떻게 봤어요? 현재 코스피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8.5배 수준인데 이게 과거 저점인 8배에 근접한다고 했어요. 바닥 근처라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주주행동주의에 적극 나서는 것도 긍정 요인으로 꼽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을 주목했어요? 구조적 변화의 수혜 그룹으로 한화, SK, LG, 롯데, 현대차를 지목했어요. 중형 그룹은 개혁 속도가 느리지만 변화가 본격화하면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클 수 있다고도 했어요. 모건 스탠리까지 나서서 코스피 장기 상승을 이야기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금융당국도 움직였어요. 이날 2억 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2부 리그 체제 도입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 PBR 리스트 공개예요. 저 PBR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 업종 내에서 1년 연속 하위 20%에 속하면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종목명에 저 PBR 태그가 붙어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고요. 낙인이 찍히는 거네요. 그렇죠. 적대적 M&A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한다고 해서 부실기업 퇴출 압력도 강해지는 거예요. 시장에선 기준 설정 방식에 따라 억울한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긴 해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 방향이 나온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서울경제 투자의 창 칼럼인데요. 코스피의 극단적 양극화를 짚었어요. 양극화요?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의 40%를 차지하잖아요. 반면 S&P 500에서 상위 두 종목 비중은 10%대 초반이에요. 이 구조적 차이가 중동 사태 때 우리 증시가 하루에 10% 안팎으로 움직인 이유라는 거예요.
쏠림이 심할수록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도체 수출 비중도 지난해 24.4%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34.7%까지 올라왔어요. 경기가 더 반도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칼럼은 지금의 과도한 변동성이 경제 구조 취약성을 선제적으로 드러낸 신호일 수 있다고 했어요. 상승장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단독 소식인데요. 하나금융이 SK와 롯데와 원화코인 유통 동맹을 맺는다는 내용이에요. 원화 코인이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금융이 SK텔레콤, 롯데마트, 롯데칠성 같은 계열사들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정산, 유통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요. 발행 협력과는 별도로 실제 사용처를 넓히기 위한 유통망을 만드는 거죠. 타이밍이 묘하네요. SEC 움직임이랑 맞물리잖아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했거든요. 이러면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 더 빠르게 편입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더 몰리겠네요. 그렇죠. 금융과 비금융을 연결하는 생태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서울경제 3월 19일 금융투자자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제용이었습니다.